자, 혜은이 씨가 뭔가를 참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혜은이 씨의 남편 김동현 씨죠. 탤런트인데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김동현 씨가 지금 현재 일일 드라마에도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자, 일단 혜은 씨가 많이 참아야 되는 이 상황, 어떤 상황이 닥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현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09년에 이 김동현 씨가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립니다. 그래요? 1억 2천만 원을 먼저 빌려갑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2개월 안에 내가 갚을게 라고 예. 했는데 갚기는커녕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년에 다시 한번 돈을 빌리네요. 2011년에는 밀린 세금을 좀 내겠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면서 지인이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김동현 씨가 당시 1억 2천만 원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하게 된 겁니다. 네, 윤정희 기자가 다 설명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 사기죄라는 게 사실 돈을 빌릴 때 예.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를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죠. 본인 속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이제 주변 상황 가지고 보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재정 상태라든지 주변 상황들을 보거든요. 이 김동현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월 안에 주상복합 PF 대금에서 내가 받아서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보니까 그 분양 건설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예.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를 PF 대금으로 갚겠다고 본 거는 애초부터 이게 갚을 의사가 없었다. 즉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안 갚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건설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당시 그 회사 그 재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갚지 않은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사기죄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대부분 검찰에서 입증을 하기 때문에 예. 사기죄와 그냥 사업하다 부도 난 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업하다 부도가 난 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못 갚는 거고 사기는 애초부터 자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즉, 야 내가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너한테 갚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은 그 당시에 진행도 하지 않았다든지 또 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윤정희 기자 보니까 이 김동현 씨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벌금형이요? 1,000만 원을 이미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오늘 열렸었던 그 결심 공판에서는 김동현 씨 자기는 절대 뭐 사기를 치려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다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김동현 씨가 억울하다. 이게 이제 사업하다가 빚어진 일이지 사기 의사가 없었다 이런 걸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의 심정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잘못된 부분이에요. 당시에 촬영증이라고 그러나 확인증에 두 사람 이름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 글을 옆에서 써줄 때 보증이라는 생각에서 써줬어요. 그 친구가 간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준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걸 이제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위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까운 지인보다 내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성격이 좀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좀 오지리가 좀 못 났는데 내가. 하지만 이제 뭐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친구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기분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근데 윤정희 기자 네. 들어보니까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혜은이 씨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이분도 지금 아침 드라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물론 1억 2천만 원이란 돈 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큰 돈이긴 하지만 연예인들의 어떤 재산 상태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이 김동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에서 일일 드라마에 출연을 한 것도 물론이고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이번엔 또 SBS에서 주말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해왔었고 이 부인인 혜은이 씨도 지난 5월 말에 데뷔 40주년 기념으로 미니 앨범까지 발매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갚을 의사, 갚을 능력이 충분했는지 이거 분명히 김동현 씨 측에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돈을 보니까 이 김동현 씨만 빌린 게 아니라 이 A 씨로부터 혜은이 씨도 돈을 빌렸다? 네, 그런 이 얘기도 지인 있던데. A 씨의 주장이긴 한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9년에 김동현 씨가 돈을 빌려갈 때
혜은이 씨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4천만 원을 혜은이 씨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 혜은이 씨가 당시 뭐 그 연말 디너쇼에 출연하기로 예정이 됐다. 밴드에게 줄 선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건데요. 이 돈마저도 자신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는 혜은이 씨 측에서는 뭐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일절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결국엔 돈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두 분이 네.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풍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예. 결혼했던 게 1990년입니다. 이 결혼할 네.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미지가 상반되잖아요. 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김동현 씨의 영화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빚더미에 오릅니다. 아, 그랬군요. 요즘 돈으로 치면 200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은이 씨가 반무대나 이제 뭐 행사를 많이 하면서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앨범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어머니가 별세를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결국 11년 동안이나 공백을 두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건강이 또 악화돼서 수술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여전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지만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번에는 구설수에 오르면서 구형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그러면 이 징역 1년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가요? 아니면 액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글쎄, 액수가 좀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1억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1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동현 씨가 지금 본인이 지금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네. 사인만 했을 뿐이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저 김동현 씨 어떤 계좌나 이런 것도 추적하면 충분히 파악은 했을 텐데 아마도 김동현 씨의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1억 2천만 원의 1년 구형이면 실제로 유죄가 나온다도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구형을 세게 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게 한 건 아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분이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고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혜은이 씨가 과거에 조용필 씨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도 난 김동현 씨를 선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필 씨도 그런 마음이 안 보였고 저도 그런 마음은 들질 않았고 그랬어요. 아예 김동현 씨하고 결혼을 김동현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기자가 찾아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이제 인터폰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나는 그날 라디오 순방이 있었어. 근데 그때 마침 내가 1층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1층 창문을 열고 내가 나갔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발표를 했죠. 김동현 씨가 저보다 일찍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서 와서 이렇게 포옹하고 이제 입을 맞추죠. 제가 사실 중학교 때쯤에 혜은이 씨가 제일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혜은이 씨의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 김동현 씨가 혜은이 씨 무지하게 쫓아다녔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게 1980년에 영화 같이 찍으면서 만났다고 해요. 영화를? 네. 예. 그때 혜연이 씨는 김동현 씨를 그냥 좋은 동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김동현 씨는 처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서 이 짝사랑의 마음을 무려 8년 동안이나 혼자 간직을 했는데 이 8년 동안 고백을 못한 게 박정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는 당시 신인이었는데 혜연이 씨는 너무 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 이 문남성의 사랑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감히 자기가 이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곱게 마음만 갖고 있다가 결국 이 진심이 통했는지 90년에는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때 뭐 혜은이 씨 노래는 전혀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윤정혜 기자. 사실은 제 세대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예. 당시 뭐 요즘 뭐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아이유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 당시에는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바로 저 때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엄청난 인기, 이효리 씨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 예, 뭐 히트곡도 대단히 많았고 이번 일이 두 부부 사이에 뭐 어려움이 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돈도 빨리 갚고 그래서 네. 처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